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스펙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스펙주들은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만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스펙주는 트레이딩 목적으로만 하는지 말씀드리고, 그럼 트레이딩이 아닌 장기 투자로는 스펙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대안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스펙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 아주 짧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테므로 아주 짧게 개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펙은 그야말로 광풍입니다. 저도 용어만 알았지 이전에는 신경도 안 썼던 분야였는데 작년부터 정말 많이 언급되고 있고, 이제는 정말 너도 나도 다 한 번씩 투자 또는 트레이딩 정도는 해본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괜히 강풍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2020년부터 보면 스펙이 광풍이 팩추얼하게 불었습니다. 평소에 5배 이상의 자금이 스펙을 통해 모였고, 사실 솔직히 이렇게 스펙에 광풍이 부는 것도 주식시장이 그만큼 위험한 상태로 왔구나 하는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이 과매도 상태로 냉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IPO 광풍이나 이런 스펙 광풍이 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스펙의 사전적인 정의를 위키피디아를 통해 보면 스펙은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약자입니다. 한국어로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라고 통상 번역이 되는데, 가령 제 친구가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이걸 상장, 즉 IPO나 다이렉트 리스팅으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심사도 이것저것 받아야 하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스펙이라는 백지수표 성격의 기업을 대신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주식 발행으로 끌어와서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 쌓이게 되면, 저랑 제 친구랑 쇼부를 쳐서 제가 소유한 스펙 기업이 공식적으로 제 친구 기업을 인수하면서 친구 기업을 스펙을 통해 우회 상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 이 정도면 스펙이 뭔지는 이해가 가셨을 텐데, 여기서 스펙 투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가령 제가 상장시킨 스펙의 공모가가 8불에서 10불 사이일 텐데 그냥 10불이라고 하면, 그리고 만약 개인 투자자가 스펙 주식을 10불에 샀다면 가령 최악의 경우에 인수합병이 무산되더라도 원금 10불은 개인 투자자에게 돌려줍니다. 주식의 액면가 같은 개념이겠습니다. 만약 스펙 주식이 10불짜리인데 시장에서 이걸 12불에 샀다면 적어도 10불은 돌려받으므로 최대 손실액은 2불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상장 폐지되어서 휴지 조각 되는 주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수할 기업을 못 찾고 스펙이 나가리 되는 걸 리퀴데이티드 되었다고 표현하는데, 어쨌거나 이 경우에 IPO 공모가만큼은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보통은 2년이라는 기간을 주고 2년 안에 인수할 대상인 기업, 즉 타겟 오퍼레이팅 컴퍼니와 합의를 못 보게 되면 스펙은 해산, 즉 디졸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령 스펙주가 인수 타겟이 된 기업과 협상이 잘 되어서 진짜로 성공적으로 인수가 되면 스펙주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인수된 기업의 주식을 보상으로 받는 것으로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본인이 투자한 스펙 기업이 타겟 기업과 성공적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 워런트라고 해서 일종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가령 인수된 기업의 주식을 시장가보다 더 싸게 매수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냥 정해진 수익을 붙여서 팔고 캐시 아웃 할 수도 있고, 그건 경우마다 다릅니다. 그럼 하나의 스펙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스펙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스펙주입니다. 종목 코드 CCIV인 처칠 캐피탈 퍼 코퍼레이션입니다. 상장 후에 3배나 뛰었습니다. 단기간에 말입니다. 이 기업이 유명해진 이유는 루시드 모터스를 인수할 스펙 기업으로 매우 주목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이 스펙은 결과가 좋을 것 같은 그냥 느낌은 듭니다. 하지만 그냥 느낌입니다. 여기서 스펙의 단점이자 한계점을 자연스럽게 얘기하자면, 보통 주식을 투자할 때 기업에 대한 정보는 공시로 공개되어 있으므로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많은 기업들은 밸류에이션도 해가면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펙은 스펙의 기업과 인수당할 기업 간의 논의 사항들이 공개가 안 되므로 스펙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루머나 뉴스 찌라시들에 의존하여 투자를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갑갑한 투자이고 희망 고문 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스펙이 좋다, 위험하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 30불에 이 종목을 매수해서 이게 20불로 떨어지고 결국 루시드 인수가 나가리가 된다면, 그래서 리퀴데이티드, 즉 디졸브 해산이 된다면 투자자가 건질 수 있는 돈은 상장가인 10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스펙주는 하루에 20%씩 등락이 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시가총액은 작아서 주식이 매우 가벼운데 자금의 성격이 투기성 자금도 꽤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스펙은 주로 트레이딩으로만
단기로 그냥 재미로만 1000불, 2000불 넣었다 뺐다 정도로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스펙을 무시하는 건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스펙 투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투자 성향과는 그렇게 맞진 않아서 그렇습니다. 보통 저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한번 하면 그 기업의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그냥 크게 신경 쓰고 불안해하지 않는 주식들을 많이 선호하는데, 스펙은 그런 측면에서 저와 그렇게 궁합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려는 건 스펙을 모은 ETF입니다. 그렇다고 스펙주의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스펙을 기왕 투자하려면 ETF로 투자하는 것이 제 성향에 맞아서 좀 소개드리려는 것입니다. 먼저 보여드릴 ETF는 나이스의 티커명 SPAK로 상장된 Defiance Next Generation Spec Derived ETF입니다. 이 종목은 작년 9월 30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추종 지수는 인덱스 Spec and Next Generation IPO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수가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 신규로 상장된 스펙들을 조합해서 만든 지수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더 찾아보니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꽤 많아서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지수 같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SPAK ETF로 돌아와 주가를 보면 작년 9월 30일에 100불로 상장하고 현재 115불이니 대략 5개월 만에 수익률은 15%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으나 요즘 시장에 미쳐서 그렇지 5개월 만에 15%면 사실 이것도 좀 가파른 수익률입니다. 이 ETF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ETF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 스펙 투자가 너무 좋은데 뭘 투자할지 모르시겠다면 스펙을 모아서 분산 투자하는 ETF는 어떨까 하는 정보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운용 수수료는 0.45%로 다소 높습니다. 이 ETF가 보유한 탑 10 스펙 종목들입니다. 드래프트킹 인코퍼레이션 오디너리 쉐어스가 가장 높게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스펙 ETF의 대략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ETF가 티커명이 SPCX인 ETF입니다. Spec and New Issue ETF입니다. 이 ETF는 흥미로운 것이 아크 ETF와 겹치는 영어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Disruptive Capital Market, 즉 파괴적인 자본시장이라는 뜻인데, 아크에서는 Disruptive Innovation은 세상을 변화시킬 파괴적인 혁신을 불러올 기업에 투자하는 컨셉이라면, 사실 SPCX에서의 Disruptive Capital Market이라는 뜻은 요즘 들어 아주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정말 파괴적인 유행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스펙주들에 투자한다고 해서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것이고, 또 다른 단어는 Actively Managed ETF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크처럼 액티브 ETF입니다. SPCX ETF는 겨우 작년 11월 15일에 상장된 매우 따끈따끈한 신상 ETF입니다. 수익률은 대략 상장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현재 17%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운영 수수료는 0.95%로 상당히 높은데, 제 경험상 스펙 종목들에 투자는 정말 정보가 없는 깜깜이 투자이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종목들의 하루하루 등락폭이 정말 커서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이 ETF가 운영을 정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런 스트레스를 대신 아웃소싱해서 알아서 운영해준다는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운영 수수료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산 운용사가 정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증이 안 되어 있지만, 아마도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보다는 그래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더 좋을 것이라고 믿고 싶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비중은 현금입니다. 8.34% 비중을 들고 있고, 아마도 매수 매도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유동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이렇게 보유하는 것 같고, 종목 중에서는 CCIV, 즉 루시드 모터스 인수 가능성이 있는 처칠 캐피탈 코퍼레이션 S팩을 가장 높게 들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에 상장된 스펙 ETF 하나만 더 소개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ETF는 티커명이 SPXZ이고 모간 크릭 자산운용의 엑소스 스펙 오리지네이트 ETF입니다. 이 ETF 역시 액티브 ETF입니다. 사실 스펙은 패시브로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됩니다. 스펙 종목 자체가 매우 성격이 다 다르고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정보력을 바탕으로 매우 능동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건데, 이런 건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 개개인이 투자하는 것보다 이런 자산운용사의 ETF가 성과를 더 잘 낼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으면 투자를 가끔씩은 이렇게 위임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ETF도 구체적으로 어떤 철학으로 액티브하게 투자하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거 문과하기도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이 ETF와 투자하는 종목 수는 88개이고 이제 겨우 올해 1월 26일에 상장한 ETF이고 수수료는 1%로 다소 비싸지만 이전 ETF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상장한 지 불과 2주도 안 됐기 때문에 수익률은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25불에 상장해서 현재 주가는 26불입니다. 탑 10 상위 보유 종목들을 보면 방금 전에 살펴본 SPCX ETF와는 많이 상이합니다. 스펙이라는 것이 각 종목마다 분야가 매우 다르고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다르기 때문에 ETF들이 투자 성격이 다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알아본 스펙 ETF는 3개였습니다. 하나는 티커명이 SPAK인 Defiance Next Generation Spec Derived ETF입니다. 이 ETF는 인덱스 스펙 앤 넥스트 제너레이션 IPO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는 인덱스사 마음이므로 사실 패시브라고 하기는 좀 힘들고 그냥 액티브한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로 인해 정의된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액티브 성격의 ETF 같습니다. 스펙 종목들은 하나의 보편화된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ETF는 SPCX 티커명을 가진 스펙 앤 뉴 이슈 ETF입니다. 이는 액티브 ETF입니다. 한마디로 자산 운용사 마음대로 스펙 종목들을 마음대로 편입 비중을 정해서 투자하는 ETF입니다. SPXZ라는 티커를 가진 엑소 스펙 오리지넷 ETF를 마지막으로 알아보았고 이 역시도 액티브 ETF입니다. 새 ETF의 편입 종목들과 비중들을 살펴보면 물론 핵심 종목들은 겹치지만 새 ETF 모두 성격은 다 각양각색입니다. 이런 경우에 투자의 방향은 의외로 심플합니다. 그냥 3개 ETF에 분산 투자를 하거나 3개 ETF 중 아무 ETF나 마음 가는 대로 하나를 그냥 랜덤으로 골라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ETF들의 퍼포먼스에 대한 레퍼런스도 충분하지 않고 어느 ETF가 더 탁월한 종목 선택 능력을 가졌는지 판단하기도 애매합니다. 어차피 스펙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깔끔하게 투자하기는 어려운 종목입니다. 어느 정도는 도박성도 강하고 투자라기보다는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스펙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래에 좋은 기업들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스펙을 장기 투자함으로써 먼 미래를 내다보는 성관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스펙이라는 성격 자체가 어차피 객관적인 종목 분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수 당하는 오퍼레이팅 컴퍼니 입장에서는 스펙을 통해 우회 상장함으로써 상장 프로세스의 간소화 및 상장 일정을 앞당김으로써 자본을 미리 확충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굳이 다이렉트 리스팅 즉 직상장이나 직접 IPO를 하면 자본을 극대화하여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스펙을 통해 우회 상장한다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금융위기 직전에도 지금처럼 스펙 광풍이 불고 스펙을 통한 펀드레이징이 미친 듯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상황이 매우 비슷합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다루겠지만 지금의 주식시장은 2000년대의 버블 시대와는 다르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합니다. 다른 점은 실적 중심의 우량주, 즉 아마존, 애플, 알파벳 같은 기업들이 막강한 실적으로 현재 강세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 2000년도의 IT 버블과 다르지만 비슷한 점은 페니스탁이라고 하는 동전주, 잡주, 테마주, 그리고 족보에도 없는 이상한 기술주, 족보에도 없는 스펙주 등이 모두 다 버프를 받고 엄청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은 지금과 2000년대 IT 버블과 비슷한 점입니다. 그리고 또 아셔야 할 점은 스펙 투자가 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펙 투자가 마법이면 개나 소나 다 스펙 투자를 하지 뭐하러 스파에 투자하고 QQQ에 투자하고 무건 우량주나 배당주에 투자하냐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펙은 가령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S&P 500 지수보다도 수익률이 좋지 않았고 현재 스펙의 주가 상승을 보면 S&P 500보다 엄청나게 수익률이 높은 걸 볼 수 있는데 이 중 상당수의 스펙이 족보에도 없는 잡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의 조정을 받으면 가장 먼저 거품이 꺼질 종목도 잡주들입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셨으면 하는 메시지를 이 영상 마지막에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최근에도 스펙을 몇 개 트레이딩 해본 사람이고 스펙 투자는 나쁜 것이다 이걸 얘기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 투자 종목이다라는 점을 시청자분들에게 꼭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익률이 꽤 좋았다는 건 그만큼 고위험 상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초강세장에서는 초고위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간에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해서 투자의 고수는 절대 아닙니다. 투자의 고수는 장기간에 꾸준히 수익률을 내고 상승장에서는 이익 실현도 하고 하락장에서는 더 공격적인 투자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점 꼭 유념하셔서
저 자신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